자, 매일 살펴보는 시황 정리 시간인데요. 오늘 조금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은 해야죠. 매일 시황 정리를 착실히 해놔야 내일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반응이 좋거나 강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황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저커버그 메타버스 올인, 이게 전문가 수수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앤드루 모서스, PCR사 등 경영진급 인사 합류했죠.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에서 5년 내 SNS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할 거라고 이렇게 사진도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이 뉴스 같은 건 사실 어제 좀 강했죠. 메타버스 관련주도 어제 강했고, 이렇게 보시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세오가 최근 미 IT 전문 매체 더 버즈와 인터뷰에서 자, 페이스북은 향후 5년 안에 사회관계망 SNS에서 우리 메타버스 기업으로 갈 거야. 메타버스가 대세야.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사실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 굉장히 강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쉬는 박자인데 어제 메타버스 옵티지수가 상한가 많이 시원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 박자 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규 상장한 종목 맥스트가 바로 상한가를 갔죠. 자, 이렇게 상당히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 맥스트 상한가와 관련해서 이 3분봉이나 분봉 1봉에서 차트적으로 뭐 해석할 건 없어요. 왜냐면 많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간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시황을 봐야죠. 역시 지금 최고의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주는 이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죠. 하필 이때 딱 상장을 해서 뭐 미리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맥스트 따상, 알체라 20% 급락했죠. 이렇게 이제 걸그룹 웨스파, 이렇게 이게 메타버스 시장이죠. 자, 보면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어츠맥스가 코닥 상장 첫날 따상, 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 형성되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 모델이 없다 공시한 자, 알체라 주가는 하루 만에 이제 급락했죠. 이 맥스트는 AR, 증강현실 분야에서 원천 기술 확보한 AR 플랫폼. 사실 AR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 지난해 글로벌 AR 플랫폼 내 시장 점유율이 5%인데 글로벌 4위에서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자, 거래처가 삼성전자,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등 제조업체와 공공통신 3사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A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나름 튼튼하고 탄탄한 회사예요. 자, 이번에 알차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걸 공지했죠. 메타버스가 그만큼 핫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이 있는 줄 알고 떴는데 허락 없네?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자, 알체라 사업 모델을면은 안면인식, 그리고 이상상황 감지 사업, 데이터 사업이라면서 요새 이제 언론하고 SNS에서 온라인 방송까지 알체라를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사업 모델 중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 사업 모델이 없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급락했죠. 이 알체라의 급락은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이 알체라를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계속 연결을 시켜놨었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 엄청난 꼬리와 함께 예전에 이 상장했을 때보다 고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식 이렇게 월봉 고점에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쭉 맞고 떨어졌고 이때 상장했을 때 시가가 이제 이 2만 원대인데 5만 5천 원이면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주봉에서 보시면 중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상황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기술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5선의 가격이 있어요. 5선의 가격이 39,980원인데 이거 깼죠 살짝. 그러니까 이번 주 만에 더 밀리면 밑으로 추가로 밀릴 수가 있죠. 주문해서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좀 밀려 있죠. 사실 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또 하나가 이제 이 밀릴 때 거래량이 실리면 안 되는데 좀 제법 거래량이 실리면서 밀렸기 때문에 살짝 20원도 이탈했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월봉에서 만약에 5개월선도 깬다 그럼 추세가 크게 이탈될 수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빨리 손절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구독자분님들의 계좌라 제가 함부로 손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회사 자체도 직접 밝힌 거면 약간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올라간 부분만큼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알차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얘기한 거죠. 이 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거나 안면인식 사업이라든가 이상상황 감지, 데이터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 5선 이탈하면 좀 걱정스러우니까 이 자리 깨게 되면 추가로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거래량이 실려서 기는 보이기 때문에 약간 투자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산업 이제 미래를 주도하는 성장 산업이죠.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 SA가 2025년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이걸로 대표되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 현재 6배 이상 커질 거라고 그래. 270억 달러, 약 31조 원이죠. 대단하죠.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이 다
이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는 게 사실이고, 메타버스를 이 기업들도 일본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면접할 때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지고 기업들도 이쪽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나 65%. 어제 그저께 제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 아니라고. 자, 이제 뭐 그런 계획도 없더라더니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또 떴죠. 참. 찌라시이자 사실이자 아주 헷갈리는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는 뉴스에서 저 같은 경우는 참조 정도는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차트에서 어느 정도의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냐를 잘 봅니다. 자,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에서 스타커피 인터넷이 보유하고 있던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50%중 17.5%를 추가 인수한다고 오늘 밝혔죠. 신세계그룹이 기존 50%를 포함해서 이제 67.5%, 그러니까 50%에서 17.5% 플러스 돼가지고 67.5% 이렇게 보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마트 주가를 잠깐 봤는데 보시게 되면 월봉의 추세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잘 올라가다 자 5개월간 조정받았는데 5개월선을 최초에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우리 조정할 거야. 근데 5개월선 회복해주기가 제일 좋죠. 지금 회복해주려고 하고 있고 이번 달 수목금 상거래일 남았는데 여기만 완벽하게 회복해주면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수선 위에 있고 이수선 잘 타고 올라가면 괜찮고 일봉에서 오늘 약간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 왼쪽에 좀 매울 때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울 때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원체 이제 16만 6천 원짜리다 보니까 뭐 크게 한 방에 막 상한가 가거나 이런 건 없어도 5개월선만 회복해주면 조금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시간을 잠깐 볼까요? 조금 올랐네요. 내일도 아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 그런 상황이 돼 보이고요. 음,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 계획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 좀 많이 떨어졌죠. 참 이 하루하루 뉴스에 시장이 너무 반응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어쨌거나 반응 안 할 수가 없죠. 자, 어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있었고, 그러고, 자, 아마존의 발언도 있었고, 모든 건 다 뉴스는 항상 참조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많이 떨어졌죠, 전체적으로. 자, 비덴트가 5%, 우릭스가 8%. 어제 올라간 분만큼 다 토해냈어요. 이게 어제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비트코인하고 이 관련주들은 항상 비트코인이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하거나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변동폭이 세다고 그랬죠.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해서 반드시 주의해서 투자해야 되고, 그러고 민감하게 좀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비덴트나 주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조금 대표적으로 비덴트를 살펴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는 바닥에서 돌아가는 형태 나쁘지 않아요. 5개월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입수 맞고 떨어지는 듯한 형태죠. 입수나 이번째 못 떨어지면 다시 5선까지 밀려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만약에 돌파해주고 돌아나가면 더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나름 지켜줘야지 지켜준 거죠. 오랫동안 급락하고 밑으로 밀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떨어지거나 그럴 위치는 아니지만 이 시켜주고 돌아나가 주고 있고 5개월 선만 이탈해주지 않으면 비전트는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 기술 투자를 보면 월봉에서 이 친구 5개월 깨놨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작년 3월 달에 저점이 1,100원에서 이렇게 고점이 얼마 찍었냐면 13,000원, 13배, 11배, 12배 정도 올라간 거죠.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들어오는데 깨지 않아도 여기서 깼죠. 이게 이런 뉴스하고 상관없이 추세는 깨져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시면 자입수 맞고 떨어졌죠. 5선 지키고 돌아나갈 수 있지만 그냥 아마존이나 이런 거 한 번의 이슈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일봉에서 역시 추세는 쭉 우하향하다가 이제 반등하는 것 같지만 다시 밀렸죠. 반등하는 것 같이 밀리고 반등하는 것 같이 밀리고 이렇게 왜 되냐면 월봉에서 벌써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12배.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이렇게 굉장히 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봉 고점에서 맞고 떨어질 때는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는 게 맞아요. 위즈트도 보면 월봉에서 이제 많이 올랐죠.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선을 깨놓고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이슈를 한번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로 추세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로 끝날 확률이 높고 일봉에서는 아직 추세가 하향인 거죠. 완벽하게 돌아서려면 주봉에서 5선도 회복해 줘야 되고 안착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 주에 안착을 잘하면 이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일단 크게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월봉에서도 보면 이제 26, 10개선까지 밀렸는데 물론 이 자리 깨면 더 밀릴 수는 있지만 바로 한 방에 V자로 반등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제 핫했던 에이티넷 뉴스 마찬가지죠. 꽤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들어왔는데
자, 5개월선 이탈해주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죠. 주봉에서 이렇게 입수선, 아까 그 비덴트처럼 입수선 회복하려 실패했죠. 입수선 위에 올려놓으면 돌아 나갈 수 있고, 우선 깨면 다시 무너집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다시 토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물론 내일에도 비트코인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투자에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안정적으로 오래 들고 가거나 이러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 안정적으로 들고 갈 만한 위치의 자리는 벌써 예전에 월봉에서 요렇게 최초 거래량 타고 나갈 때 이런 데가 안전한 거죠. 지금 역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이럴 때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 특징주로 삼성 SDI를 보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그래요. 자, 이 삼성 SDI를 보면 자, 월봉에서 굉장히 높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추세가 어떻게 잘 뻗어 있어요. 물론,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SDI는 훌륭하죠,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을 확률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선반영 된다,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느냐의 결정의 문제가 있어요. 자, 정고점이 이렇게 보시면 81만원대고, 자, 이렇게 81만원대를 못 뚫으면 다시 떨어지겠죠. 정고차를 자꾸 못 뚫고 퇴근하다. 이 자리 뚫을 기회가 나면 결국 떨어지게 돼 있고 조정이 들어와요. 일단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저번 달에 기술적으로 보면 5개월선 회복해졌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앞으로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추세는 살아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잘 타고 올라가죠, 이제. 이 얘기는 가깝게는 5선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기술적으로 추세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5선 깨게 되면 추세 무너지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 21선, 특히 황금일선 20선 깨지 않고 올라오기 때문에 당분간 21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달 SDI는 2분기 매출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죠. 전년 동기 대비 30.32% 늘어난 3조 3,343억 원. 대단하죠. 3조 3천억 정도 났고. 자, 이제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2,900억 정도, 그리고 2,880억 정도 났는데, 같은 기간 184%, 504%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자, 역대 최고를 달성하는 이런 기염을 토했죠. 배터리 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하죠. 사실은 그 2차전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경유와 같은 종목들도 자, 굉장히 강했는데 2차전지도 간단하게 보면 아직 굉장히 강해요. 자, 우리도 이제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사실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어요. 벌써 보시면 이렇게 LNF, 신성텔타테크 조금 밀린 것 같지만 LNF 월봉 차트로 보면 대단하죠. 자, 이렇게 아주 사상 최고가가 얼마인지도 모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올라가는 종목이 더 잘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갈 때는 반드시 주의해 보이고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어제 애경유화를 좀 봤는데 보시게 되면 애경유화 같은 종목들이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추세를 타고 월봉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신경 써서 5개월선 깨지 않는 한 나 홀딩할 거야.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도 이런 2차전지 관련들은 꼭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신경 쓰실 때 반드시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 이런 거 말고 조금은 그래도 밑에서 출발한 주식들이 좋아요. 잘못 걸리면 위에서 너무 높은 거 걸리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때도 이제 이 파루이스라는 종목인데 엄청 좋은 뉴스 같은 게 많이 났겠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파루이스 같은 종목들 밑에서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좀 더 메리트가 있고 좋아 보입니다. 자, 현대제철도 2분기 영업이익이 5,453억 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사실 요새 실적도 좋아요, 우리나라. 자, 현대제철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에 5조 정도 일어났고요. 영업이익이 5,453억 원. 오늘 공시했는데 매출은 36.7%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140억 원에 대비해서 무려 3,795%가 급증했더라고요. 저도 이거 잘못 읽은 줄 알고 다시 확인했어요. 했더니 정말로 3,795% 급증했다고 합니다. 현대제철의 주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죠. 이 얘기는 이때 12,400원이었어요. 주가가 3월 달에 지금 고점이 63,000원대를 찍었는데 웬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좋은 거는 5개월선을 지금 회복해주고 있어요. 주식은 5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고 5개월선 회복할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지금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입수선 회복해주고 있죠. 즉 추세를 깨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입수선 노랗게 거드린 게 20주선의 평균, 그러니까 20주 동안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도 약간 편한데, 요거 깨면 추세 깨져요. 근데 이번 주에도 깨질 듯하다 소리 나가니까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실적이 3분기에 4분기에도 이어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리노스가 오늘 특징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58억 규모 인천공항 통신사업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리노스 차트를 잠깐 보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낮죠, 위치가. 그냥 낮은 위치에 있어요. 이게 높은 데가 아니고 월봉 낮은 위치에 있고 이렇게 3개월간 올라오다가 이제 2달간 조정 받았죠. 떨어질 수 있죠. 따라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면 5개월선의 가격이 1,550원대죠. 지금 1,580원인데 1,55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추세가 유지가 되죠. 이 노랗게 그어드린 20주선 굉장히 중요한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오늘 급등했죠. 아까 그 뉴스와 관련해서 급등했는데 5일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만 잘 회복해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해요. 자, 리노스가 이날 인천국제공항과 57억 8,309만 원 정도 4단계 공항 통신시설 구매 설치 사업 계획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죠. 매출액이 한 6.17% 이렇게 이제 해당된다고 그래요. 따라서 오늘 약간 올라간 부분이 특징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팜스토리가 폭염으로 곡물값이 상승한 이거에 대한 이슈를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꽤 올랐는데 러시아 대규모 곡물 농장 보유가 부각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낮에 잠깐 살펴본 곡물 가격인데 런던 소매역을 빼고 다 오르고 있죠. 변동폭이 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곡물 가격이 이 폭염과 관련해서 꽤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났나 봐요. 꽤 올랐고 사실 이 팜스토리뿐만이 아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농협 관련들이 좋았죠. 자, 국내 제분업계 밀을 공급하는 미국 농민단체연합인 미국 소명협회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 소명협회에 따르면 미국산 백맥 캔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2%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빵용도 40% 가까이 상승했고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이제 캔자스 상품거래소 기준 백맥과 강맥 선물 가격이 전년 대비 34%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팜스코라든가 농협 관련주들이 꽤 좋았는데 사실 이 농협 관련주들은 어디도 엮여 있냐면 이렇게 남북 경협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동시에 볼게요. 자,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1년 4개월 만에 복구했죠. 예전에 이 김여정이 이제 우리나라 막 이렇게 조금 대남 이 관계를 좀 안 좋게 하면서 사실 이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이 통신연락선도 끊겼죠. 그때 이게 1년 4개월 만에 복구됐다는 얘기죠. 그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아까 농협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런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 플러스 이 남북 경협주 엮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 탄력을 받은 거죠. 한번 보시게 되면 남북 경협주자 농협 관련주들 특히 이 남북 경협주들이 좋았는데 아까 금방 이런 통신사 연결 때문에 남북 경협주의 대표적인 연결주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 관련주들이죠. 전기 관련주들은 안 그래도 폭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저번에 한번 꽤 급등했는데 이렇게 선도전기, 강명전기, 일진전기 같은 종은 좀 많이 올라와 있죠. 밀린 거고 재룡전기, 재룡산업 특히 재룡전기와 재룡산업이 남북 경협주로 굉장히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월봉에서 높지 않아요. 낮은 위치에서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전기들 다 날아갈 때 못 올라갔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추세가 좋아 보이죠.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우선 입술 회복해주고 있어서 괜찮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투바닥 그려놓고 올라가는 분위기라 좀 비싸진 않은 이런 느낌이고 남북경협 쪽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또 남북경협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잘 움직이는 게 철도주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하TI가 한 11%대, 뭐 유신 5%대 잘 올랐죠. 특히 예전에도 이 남북경협주 철도주로 움직일 때 항상 대하TI가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하TI를 보면 월봉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엄청나게 물량이 올라갔었어요. 자, 월봉이 한 달짜리 봉인데 이렇게 세 달 내내 올라갔다는 얘기죠. 한 달 내내 떨어지고. 근데 이 세 달 올라갈 때 예전에 1200원 하던 게 12,000원까지 10배 넘게 올라갈 기염을 토했어요. 자, 장장 10배죠. 10배면 대단한 거죠. 10배를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격 조정 거치고 코로나 사태 거치고 자고 돌아나가는데 일단 추세가 좋죠. 추세가 잘 살아있고
5개월 선이에 잘 이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세가 괜찮은 상태에서 올라간 거고요. 요렇게 순간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만약에 남북 관련해서 만약에 크게 사이가 나쁘지 않거나 좋은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대아티아이저 같은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외에도 철도주들, 우원개발, 비센전자 뭐 이런 종목들, 이엔코리아, 특히 대우AL 이런 종목들, 도화엔지닝 전부 다 예전에 남북 관련주를 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남북 관련해서 철도주를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따로 또 남북 경합주를 엮인 종목들이 또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일신석재가 엄청 좋았죠. 일신석재가 보면 이렇게 23% 아까 상한가부터 했다 풀린 것 같아요. 자, 일신석재를 보면 상한가부터 풀렸죠. 월봉에서 보시면 원체 추세가 좋았죠. 그동안 잘 유지가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종목들은 결국 추세를 유지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 이상한 게 없는데 이제 이렇게 예전에 뚫어줘야 될 매물 때 여기 맞고 떨어졌죠.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리스크가 되고 찍을 먹고 찍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슈가 계속 좋아지거나 살아나지 않으면 더 크게 안 살아나고 조정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약간 있습니다. 아난티도 좋았죠. 원래 아난티도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죠. 자,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했어요. 이렇게 이 남북이 막 뭐 철도 얘기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그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막 이렇게 만나고 트럼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았는데 이런 이슈 모든 이슈들 끝나고 가격 조정 쭉 떨어졌죠. 옆으로 쭉 가다가 드디어 저런 이슈와 함께 월봉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월봉의 추세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여기서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호선 회복해주고 예전 매물 다 뚫어놨는데 이 얘기는 이 남북에 관련한 아난티의 이슈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대량 거래 터졌죠. 자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완벽하게 잡아먹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의 위치가 자 월봉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낮은 거죠. 예전에 비하면 이런 데 있었을 때에 비하면 낮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메리트가 있어요. 일봉에서 쫓아가 사는 것보다 눌림목이나 20원 주고 다시 돌아나가면 이렇게 큰 시세를 준 종목은 다시 한번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에 잠깐 볼까요? 조금 떨어졌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 같은 데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멀티캠퍼스 2분기 영업이익이 75억 원, 전년비 467.6%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교육주는 약간 좀 겁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중국의 시진핑이 그 사교육에 대한 규제, 이 계약 규제가 심하게 나오면서 이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교육주들, 중국 교육주들 박살났죠. 홍콩에 상장돼 있는 교육주들도 역시 아웃이 됐습니다. 그만큼 위험했는데, 자 어쨌거나 그 제가 어제 겁나서 우리나라 교육주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주는 크게 영향받은 건 없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교육주 중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이 CMS에도나 뭐 이렇게 대교 뭐 많이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특히 CMS가 청남러닝 이 정도인데 오히려 청남러닝을 제자리 갔죠. 사실 이 아침에 제가 찍어드렸어요. 청남러닝이나 로보로보나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지적 관련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위치는 이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 멀티 캠퍼스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실적 발표한 게 굉장히 크게 올랐죠.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엄청 이뻐요. 자, 잘 살아있죠. 그러고 월봉에서 높은 가격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이렇게 5선 위에 있죠. 우리 회복해졌어. 우리 잘 살아날 거야. 우리 계속 좋아. 더 날지도 몰라. 일봉에서 급등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멀티캠퍼스 눌림목에서 다시 돌아나가면 반드시 조금 좋은 성적을 내주지 않을까, 좋은 수익률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멀티캠퍼스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4억 9천만 원으로 전년비 467% 증가했다고 공시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도 746억 23.2%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이 545%. 괜찮죠? 상당히 주식은 실적에 반하지 않아요. 자 윤석열 테마주 급등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하루 만에 정치원금 한도를 다 채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테마주를 묶인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많이 올랐죠. 어제도 보게 되면 자 이제 입당 8월 달에 입당 국민의힘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치맥인가 맥주 회동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크게 올랐는데 이 윤석열 관련주들을 조금 보면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위치가 좀 높은, 월봉에서 위치가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죠. 덕성이 14%, 뭐, 이 보면, 이렇게 덕성 우선주가, 자, 8%대, 또, 원익큐브가 4%대, 이게 다 윤석열 관련주에 서원이 5%대, 또 월봉에서 좀 나온 거, 현재 주가에 낮다고 그랬죠. 자, 웅진이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6%대. 이 친구 웅진을 보면, 어제도 꽤 급등했다 왔죠. 자, 어제는 상한가가, 자, 오늘도 한 16%대 갔다가 종가 마감했지만, 추세가 잘 유지돼 있고, 월봉에서도 잘 유지가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너무 높지 않은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잘 유지가 돼서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 밑에부터 착착 차고 올라가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유지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정치 테마도 한번 움직이면 좀 무서워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이 웅진 싱크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안 움직이긴 했는데, 역시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죠. 물론 좀 밀리긴 했어도,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이 해찰이 있죠. 자, 60개월선을 가깝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호선 20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긴꼬리맨이에요. 이 친구 언제부턴가 긴꼬리 자꾸 달더라고요. 그렇지만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일봉에서도 역시 대량거래 자꾸 들어오고 있죠. 거래량이 이때 비해서 뭔가 평균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순간 툭 날아갈 수도 있어서 웅진 싱크비 관심 가셔야 되고요. 누로페인트라든가 화천기계, 이 한국 테크놀로지 등 전체적으로 요렇게 연소역 관련들이 움직인 게 사실입니다. 이 다른 것보다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는 인테리어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좀 있는데, 사실은 이 꼭 이재명 관련주만은 아니에요. 인테리어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대권 주자의 정책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리바트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요. 리바트를 보면, 자, 현대리바트 말고 참 저기 NX를 볼게요. 자, NX를 보면 오늘 조금 좋았었죠. 자, NX가 이렇게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19%대 갔다가 이제 25 밑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으로 25 밑에서 왼쪽 거 매물 때 소화하려는 이 꼬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의 이 추세가 굉장히 좋죠. 잘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달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5개월선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찍고 돌아나가는 거죠. 주식은 5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잘 자리 잡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 이 노란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추세를 결정져요.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일봉에서는 거래량이 툭 터지면서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실수는 있어도 역시나 앞으로 추세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주 하나로 대웅제약이, 자, 코비블록 임상 2 비상서 50세 이상 경증환자 호흡기 증상 개선에 이 개선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대웅제약 주가를 잠깐 보고 있는데, 자, 대웅제약 주가를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좋죠. 그러고 몇 달 전에 12월 달에 급등 한번 했었어요.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길게 꼬리 달고 쭉 떨어졌는데, 이때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게 다시 돌아나가고 있는데, 돌아나갈 때 역시 깨지 않아야 될 5개선을 안 깨고 있죠. 이렇게 5개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잘 유지되어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선 잘 지켜주고 있죠. 20주선만 잘 지켜주면 역시나 추세 돌릴 수 있어요. 이 노랗게 걷은 20주선, 모든 주식들은 웬만하면 추세 유지할 때 20주선 안 깨요. 자, 일봉에서는 역시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게 좀 밑에 있는 이런 분위기고, 추가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대형제약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 같아요.